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 18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능력주의라는 환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담론 중에 하나는 공정일 겁니다. 근데 사실 공정은 능력주의의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7번째 얘기 드렸던 정시가 공정하다는 착각, 그 뒤에는 능력주의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은 중세 신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없듯이 평민들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메리토크라시, 이른바 능력주의라는 말은 1958년 간행된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쓴 풍자소설 능력주의에 출연해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미래세계는 처음엔 능력주의를 매우 공정한 시스템으로 여기지만 오로지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는 질서가 만들어지자 엘리트들은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억압하고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사회로 변질시켰다고 합니다. 즉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가 만연되는 사회를 디스토피아로 그린 것이죠. 성공에 있어서 능력적 요인과 비능력적 요인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스티브 제이 맥나미와 로버트 K 밀러 주니어라는 분이 능력주의는 허구다라는 저작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에 있어서는 비능력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과소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능력적 요인보다 더 강력하게 비능력적 요인이 작동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인생을 도보 경주에 비유하지만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경주는 조작된 것이라는 거죠. 인생은 릴레이 경주인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바톤이 전달되고 전달된 후에도 부모는 한동안 자녀와 함께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서 부유한 부모를 둔 사람들은 처음부터 결승점이나 결승점 근처에서 출발하지만 가난한 부모를 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한참 뒤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학교와 교육은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잔인한 매개체라고까지 단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회사를 차려 사업을 하는 것은 실패 위험이 높은 고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가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뒤를 따라가 기업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전문적 교육이라는 다소 덜 위험한 길을 걷는 쪽을 선호하게 되고 특히 현대에 들어서면서 부모가 정규교육을 통해 자녀의 미래에 투자하는 방식이 농장이나 소규모 가족사업체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 이것을 대신해서 다음 세대로 자신이 누렸던 특권을 넘겨주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요, 대학 교육에 필요한 학업 성적을 측정하는 이른바 SAT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ACT의 경우에도 그 시험 점수는 가족의 소득과 매우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유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사교육비나 개인과외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의 경우는 대학 동문의 자녀에게 특례 입학자라는 걸 부어서 특권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고등교육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데이터를 보면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학자금 대출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대출은 학생 간 학업 성취도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즉 대출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부유층 학생들은 좀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다른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학업에 매진할 시간을 덜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똑같이 출발했지만 성취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학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차등하는 사회 구조는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학력을 획득함으로 개인의 노력보다 더 큰 변수가 있다면 능력주의는 사실 말만 그럴 뿐이지 작동될 수 없지요. 그 변수가 바로 학생들이 속해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연구 중에 하나가 아네트 라루라는 학자가 쓴 불평등한 어린 시절이라는 책입니다. 라루가 집중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것은 어느 계급, 어느 계층인가에 따라서 양육 방식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인 및 흑인 중산층 이상의 가정 자녀의 일상은 집중적 양육 방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재능이나 의견이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 평가해 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의 활동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해 주고 아이들을 가정 안팎에서 지켜봐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아이들의 활동에 개입하고 또 아이의 재능과 인지능력, 사회적 기술, 논리적 추론 등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노동자 계층 및 빈곤층의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은 집, 먹을거리,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정도로 여겼고 이들 가정에서 어른과 아이에게는 그 경계가 뚜렷했고 어른들은 그 사용하는 언어를 교육보다는 의사전달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조차도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라루는 이러한 양육 방식의 차이가 나는 요인으로 세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경제적 차이를 들 수 있고 자녀의 학교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활동 일정에 자신을 맞출 수 있도록 업무를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교육적 자산의 차이도 중요한데요. 중산층 부모는 더 많은 교육을 받아 풍부한 어휘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집중적 양육, 즉 외부 기관에 대한 개입을 용이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들의 교육적 배경은 그들이 학교 일에 개입하거나 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노동자 계층과 빈곤층의 부모는 교사는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인물 혹은 자보다 월등한 인물로 여겨지는 거죠. 이에 비해 중산층 부모는 교사들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지위가 낮은 인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의 직업과 일하는 조건도 아동 양육과 관련해 특정한 시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중산층 가정의 부모들이 자신의 미래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경제 상황을 걱정하여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대안이라고 믿는다면 노동자 계층이나 빈곤층의 부모는 당장의 식비, 옷값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미국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라는 환상은 아직도 쉽게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주의라는 환상을 극복하지 않는 한 교육 불평등, 사회 불평등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18번째 능력주의라는 환상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TV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로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TV는 만들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